두루비 갤러리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인형들을 보기 위해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먼저 저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제 이름은 류오동이라고 하고 인형 작가입니다. 저는 한국헝겊인형협회 멤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두루비 세계로의 여행을 위한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두루비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인형에 대한 저희 생각과 전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제 생각에 인형은 소통의 황금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형은 인간과 똑 닮았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형 이야기 책을 집필하게 되었답니다. 인형 만들기는 종합적인 수공예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인형은 인간적인 정서를 전달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또한 인형을 다른 예술 장르와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림, 목공예, 그리고 심지어 문화까지도요. 이제 융합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해 볼게요. 이 지도는 저희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 인형이 핵심이죠. 그리고 인형을 중심으로 삽화, 텍스타일 디자인, 그리고 인형 만들기 체험활동, 목공예, 전시회, 그리고 스토리텔링. 인형 작가로서 그리고 소설가로서 몇 년간 작업해 오면서 저는 휴먼 테일이라는 공식을 얻었어요. 휴먼은 사람을, T는 기술, A는 예술, L은 문화, 그리고 E는 전시를 의미해요. 제가 어떻게 이런 공식을 얻었는지 궁금하시죠? 이 여행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두루비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에 도착했어요. 여러분이 두루비 세계로 들어가려면 이 문을 열어야 해요. 여러분의 상상력의 날개를 펼치시고 손에 황금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에 열쇠 구멍이 보이시죠? 좋아요. 그 열쇠 구멍에 열쇠를 맞춰주세요. 제가 돌리세요 라고 하면 열쇠를 돌리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돌리세요. 인형나라가 개장했습니다. 동심 가득한 꼬마 손님들이 입장하면 인형들의 영혼도 깨어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흔히 봐왔던 헝겊 인형이나 캐릭터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모두 인형 작가 류오동 씨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형들이랍니다. 우리는 방금 전시장을 살짝 엿보고 왔어요. 이제 두루비 세계로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출발! 이 여정에는 7개의 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먼저 제 인형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제가 인형 작가지만 저는 아름다운 인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인형을 만드는 인형 작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 인형들은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옆집에서 흔히 보는 아이나 이웃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저의 인형 제작 기술이 예술적이지도 않고 정교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인형 작가로서 저도 저만의 방법으로 인형을 만듭니다. 얼굴에 눈과 눈썹 그리고 입술을 술을 놓아 표현하고 평평한 얼굴에 오똑한 코를 붙여 좀 더 사람의 모습에 가깝게 만듭니다. 저는 제 인형들을 두루두루 비추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두루비라고 부릅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저만의 관절 헝겊 인형을 만들게 되었죠. 실, 단추, 그리고 펠트 같은 기본적인 재료들만 사용해서 무릎, 팔꿈치, 팔목 등의 관절을 연결합니다. 관절 덕분에 제 인형들은 자세를 바꿀 수 있지요. 제 인형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단순한 인형이 아니랍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등장인물이죠. 그리고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제 책 속에서 말이에요. 마담 리우의 가족이에요. 한 명씩 소개해 볼게요. 마담 리우는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며 제 자신이 투영된 인물이기도 해요.
현실에서 제가 인형 작가인 것처럼 리우도 이야기 속에서 인형 작가로 활동해요. 가다는 리우의 남편이고 조경 기사예요. 그의 별명은 빅베어이고요. 비비아나는 리우의 딸이고 미루와 진지는 리우의 아들이에요. 이 9명의 어린이들 역시 제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지구상의 다문화적 어린이를 나타내지요. 이들은 또한 다양한 성격과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대표하는 캐릭터랍니다. 이 아이는 비비아나, 리우의 딸입니다. 비비아나는 상냥하고 야생마에 관심이 많아요. 이 아이는 똑똑한 루지인데요. 책 읽는 걸 아주 좋아해요. 이 아이는 스노아고요. 그녀는 약간 조용한 성격에 수줍음이 많지요. 이 아이는 에오니입니다. 그녀는 이기적인 편이고 냉정해요. 물공포증이 있고요. 이 아이는 이안이에요. 이안은 수줍어하는 성격이지만 그림을 아주 잘 그려요. 이 아이는 말괄량이 밍크입니다. 줄넘기를 잘하죠. 이 아이는 마오이고요. 마음이 따뜻하고 기타를 잘 칩니다. 이 아이는 켄이고요. 명석하고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요. 이 아이는 토토입니다. 그는 활동적이고 모든 종류의 운동을 좋아해요. 저는 인형 캐릭터들의 이미지를 상품에 적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머그잔, 배지, 가방, 인형 베개 등에 말이죠. 이 9명의 아이들이 인형 정토 두루베이를 여행하는 모험이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될 겁니다. 저희 두루비 어린이들이 사람들을 단단히 결속시키고 세상을 밝히는 필살기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저는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맨 왼쪽에 있는 할머니는 바늘 조각 기법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인형들은 저 자신만의 방법으로 만들었고요. 이 인형들은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죠. 그래서 우도신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죠. 가끔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인형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캐릭터가 다르면 스타일과 재료가 달라야 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숲속에 사는 요정들입니다. 9명의 작은 요정들은 비라고 불리는 나비 요정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등에 날개가 있고 머리 위에는 더듬이가 있죠. 이 인형들은 은둔볼 관절을 가진 미니 관절 헝겊 인형입니다. 이 인형들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다양성을 나타내죠. 원 안에 가운데 있는 마크는 인형들의 정토 두루베이의 상징입니다. 가운데 하얀 원을 포함한 9가지 색상은 두루베이에 살고 있는 인형들의 다양성을 의미해요. 두루비아는 두루비를 제외한 인형들을 말합니다. 이 인형들은 깨진 컵, 와인병, 키친타월 홀더, 티슈 홀더, 하프돌 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형 만들기의 업사이클링 아이디어의 장점을 활용해 본 것입니다. 이 인형들의 그룹은 아우담이라고 부릅니다. 아우담은 동생이라는 의미죠. 아우담에게는 관절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기도 쉽고 완성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죠. 이들은 아우인형, 아이린과 칼로스입니다. 한국 유니세프의 아우인형 몸통 도안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어요. 이 7명의 아우인형은 학생들과 함께 만들었는데 7진주라고 부릅니다. 이 9명의 아우인형들을 데베피세르라고 부르는데 9진주라는 뜻입니다. 이 장은 사파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전문적인 사파가는 아니지만 제가 상상하는 세계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곳은 백조를 닮은 두루비 갤러리움인데요. 제 이야기에서는 인형 전시장을 갖춘 리우가 운영하는 인형 가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건물과 같은 인형 박물관을 짓고 싶은 꿈을 갖고 있죠. 이것은 인형 정토 두루베이의 중심 마을인 백우동입니다. 백조가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는 모습의 마을이죠. 마을을 가로지르는 용을 닮은 강이 보이시나요? 이것은 미래에 실현될지도 모르는 두루비 테마파크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림은 오동원이라는 아크릴 그림입니다. 현실감을 주기 위해 빨랫줄을 술을 놓아 천연 염색천을 널었습니다. 이 성은 크리놀린 레이디와 선 보넷이 사는 크리놀린 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벽 위에 술을 놓아 표현했죠.
그들은 프랑스 자수와 퀼트의 캐릭터이므로 평면에 존재하며 벽을 타고 다닙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아크릴 그림과 자수의 융합에 대한 아이디어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목공의 작품들을 보실 수 있어요. 저는 곡선을 좋아해서 이 가구들을 만들기 위해 직소기 사용법을 배웠답니다. 목공의 활동은 인형 만들기만큼이나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제 인형도 예쁜 가구를 갖고 싶을 것 같아서 인형 가구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 미니어처 가구들은 전시회 때 인형들과 함께 전시되죠. 가끔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집이나 동물들을 만들기도 해요. 이 미니어처 하우스는 인형을 위한 집이고 이 백조들은 고니호에 살지요. 또한 재봉틀과 고장난 기타를 리폼하기도 해요. 이 나무는 백화수인데 요정들이 사는 나무예요. 대개 저는 아크릴 물감으로 퀼트 패턴을 그려요. 나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수공예와 그림 그리고 퀼트를 융합하는 아이디어랍니다. 이 장에서는 저희 텍스타일을 보시게 됩니다. 사람을 위한 패턴은 인형 의상을 만들기에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제 인형들의 드레스를 만들어주기 위해 텍스타일을 디자인했어요. 포토샵을 이용해서 사파에서 가져온 꽃들의 이미지로 작은 패턴의 텍스타일을 디자인합니다. 이 패턴들은 프랑스 자수를 활용한 것들이죠. 저희 텍스타일로 인형 의상들을 만들어 봤어요. 저는 뜨개질을 좋아해요. 코바늘 뜨기 모티브로 텍스타일을 디자인해 봤는데요. 줄어들 염려 없이 세탁하기도 쉬워요. 이 쿠션들은 거실이나 침실의 포인트가 되기에 좋은 아이템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텍스타일은 수공예 체험 활동을 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텍스타일 디자인은 디지털 기술과 수공예를 융합한 예이기도 하죠. 이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보여드릴게요. 인형 만들기 체험 활동 시간에 초보자들이 쉽게 인형을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한 커트지예요. 이것은 좀 더 어려운 단계의 커트지입니다. 이 커트지 두마로 인형 한 채를 만들 수 있어요. 왼쪽은 몸통, 오른쪽은 옷과 신발을 위한 커트지입니다. 모두 5명의 캐릭터 커트지가 있어요. 물론 이들의 이미지는 모두 두루비 캐릭터에서 나온 것이죠. 아이들의 체험활동 재료로 종이 인형과 색칠하기 도안을 디자인해 봤어요. 이 재료들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좋습니다. 인형 전시회는 사람들과 제 인형을 공유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에게는 한 번에 저희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2017년부터 해마다 인형 전시회를 열고 있어요. 회를 거듭할수록 세팅과 분위기가 더 나아지고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인형 전시회는 사람들에게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현재 저희 전시회는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의 스토리 미니어처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어요. 드디어 마지막 장이네요. 2018년에 저는 이야기책을 출판했습니다. 저희 작품들이 이 책 속에 모두 녹아 있죠. 이 이야기는 일종의 판타지 소설이에요. 또한 저의 삶에 대한 기록이자 제 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표지는 두루비 갤러리엄과 인형 점토 두루베이를 창문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어요. 이것은 책의 목차 부분이에요. 단추로 페이지를 장식했죠. 부록에서는 제 인형을 등장인물로 소개하고 있어요. 저희 책 속에는 여기서 들려주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답니다. 이제 우리의 여행은 끝났습니다. 저희 두루비 세계가 어땠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의 여행이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요. 인간 세계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두루비 세계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